네, 1차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챕터죠.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연립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과의 이제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1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의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냐? 두 개. 1차 방정식 그래프와 연립방정식은 우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0은 해는 연립방정식이죠. 우선 얘는 우선 우리가 좀 낯선 게 얘를 요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바로 얘를 a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c, a-x b-y는 마이너스 c 다시 이렇게 다 바꿔두니까 연립방정식 같이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네. 얘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얘는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이 연립방정식의 xy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뭐라 했죠? 직선이라 그랬죠. 연립방정식은 이 직선의 교점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구하시오라는 이제는 연립방정식을 푸시오가 아니라 연립방정식 푸시오가 아니라 1차 방정식에서 이 두 개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교점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 어떻게 푼다고요?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이게 바로 교점이 된다는 겁니다. x가 p고 y가 q이기 때문에 p, q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은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쭉 이 만나는 점이 뭐라고요? 교점 혹은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쵸? x좌표가 p, y좌표가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 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시오. 교점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방정식으로 해결해서요. 해를 x, y 구합니다. x랑 y를 구한 다음에 근데 이제 교점의 좌표를 할 때는 좌표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p, q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1차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y는 2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y는 5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교점을 찾는 겁니다. 교점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교점을 찾아볼까요? 그럼 x 마이너스 y는 1과 2x 플러스 y는 5의 뭐 풀어라고요?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y가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3x가 되고요. 둘이 더하면 6. x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2. y는 얼마 나올까요? 대입시켜주면 x가 2이기 때문에 2에서 1을 빼면 1이 나오겠죠? 1. 이렇게 구하고요. 근데 교점의 좌표라고 했어요.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좌표는 x, y로 표시해줘야 됩니다. x, y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교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프로 확인하니까 x-y는 1의 1차 방정식이고요. 2x 더하기 y는 5의 1차 방정식입니다.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와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앞에서 자세히 한번 다뤘어요. 지금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1차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선 그때도 설명했지만 얘와 얘를 어떻게 우선 일정수를 곱해서요 a-가 되고 b에다가 일정수를 곱해서 b-가 돼서 ax by ax 더시 더하기 b-y 뒤에 숫자는 뺄게요. 이때 어떤 수를 일정한 수를 이렇게 곱했을 때 성립을 하면요. 이 관계가 성립을 하면 해가 없거나 혹은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a 다시 하고 by 더하기 b 다시 y가 어떤 수를 k를 곱했을 때 얘 둘이가 안 같아. k를 곱했을 때 안 같아지면 이때는 해가 무조건 하나입니다. 해가 하나가 된다고. 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2x 더하기 y는 뭐 숫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숫자는 0 이렇게 하고요. 얘는 4x 더하기 2y 더하기 뭐 이 숫자는 0. 그쵸? 그 다음에 얘는 4x 더하기 3y 더하기 숫자는 0. 이런 숫자가 있다. 지금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먼저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를 보시면 2에서 4 얼마입니까? 곱하기 2 하죠. 1에서 2 곱하기 2죠. 이렇게 곱하기 관계가 성립, 똑같이 곱하기 관계가 성립할 때는 얘는 근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입니다. 근데 얘같이 얘는 곱하기 2가 되는데 얘는 곱하기 2가 안 되고 곱하기 3. 이 둘이가 달라요. 이때는 해가 무조건 한 쌍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x-y 플러스 숫자 이렇게 넣을게요. 는 0이다. 그 다음에 3x-3y 더하기 숫자는 0이다. 3x-2y 더하기 숫자는 0이다. 이런 세 개의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한 쌍이냐 혹은 한 쌍이 아니고 여러 개냐 아니면 무수히 많냐 아니면 0개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 바로 이 x 앞 y 앞에 있는 개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보니까 3배를 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얘도 곱하기 3을 3배를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곱하기 관계를 똑같이 해줬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3배를 했는데 얘는 지금 2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곱하는 수가 달라진 경우는요 무조건 뭐다? 한 쌍의 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숫자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로 이렇게 나누면 3이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 2가 되는 것처럼 나누었을 때 뭐가 된다? 나누었을 때의 뭐가 된다? 그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표현하면 기울기가 다르다고 표현해요. 기울기. 자, 기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의미로 한번 따져볼게요. 얘를 정리해주면요. y는 x 더하기 숫자고요. 얘를 정리해주니까 4y는 3x 더하기 숫자가 됩니다. 3으로 나눠줄게 y는 x 더하기 숫자. 뭡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지네요. 그쵸? 그래서 이 곱하는 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곱하는 수가 같게 될 때는요 기울기가 같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근데 이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2y는 3x 더하기 숫자가 되고요. y 2로 나와주니까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숫자 이렇게 될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구분하는 건 뭐냐면 이 원래 이 함수에다가 원래 방정식 있다고 치면요. 방정식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 근데 똑같은 숫자를 곱했지 않았을 때는 뭐다? 해가 하나다. 해가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기울기가 다른 경우는요. 그쵸? 둘이 똑같은 수를 곱하지 않았을 때는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교점은 한 점이니까 한 개가 되겠죠. 그쵸? 해의 개수도 뭐다? 한 쌍의 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쌍이라는 거는 왜 쌍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A, B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한 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A, B라고 하면은 또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PQ로 잡을게요. 이렇게 PQ 이렇게 때문에 이게 한 쌍이라고 부릅니다. X, Y 한 쌍.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같으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바로 이렇게 기울기 같은 경우는 평행한 경우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뒤에 있는 숫자까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에도 일정한 숫자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평행할 때는 y절편 뒤에 있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비교한 거. 만약에 2x 더하기 빼기 y는 y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숫자가 쳐볼게요.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살펴봅니다. 2, 4 곱하기 2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2입니다. 얘는 평행 아니면 뭐다? 일치다. 확인하시고요. 근데 곱하기 2를 해서요. 4가 아니고 3이야. 4가 돼야 되는데 4가 아니고 3이다. 그러면 곱하기 관계가 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는 평행하다 라는 생각이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3x 이게 얘랑 비교할게요.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6x가 되겠습니다. 6x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이렇게 해볼게요. 0 몇 배죠? 곱하기 3배. 몇 배죠? 마이너스 1에서 곱하기 3배. 몇 배죠? 곱하기 3배. 다 곱하기 3배로 일정하다.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평행하고 일치를 구별하는 방법은, 평행 일치는 우선 x 앞에 있는 숫자와 y 앞에 있는 숫자가 일정 수를 곱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숫자까지 성립을 하면, 숫자도 일정 숫자가 성립하면 일치하는 거고요. 일정한 숫자를 곱해도 안 나오면 그때 평행하다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 표현이 이겁니다. x 앞에 있는 숫자와 y 앞에 있는 숫자의 비율이 똑같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 하지만 C-C로 나눴을 때 y절편은 달라지고요. C-C분의 C까지 같으면 y절편도 각각 같아진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프 형태는 이렇습니다. 평행할 때는 나란합니다.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철도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치한 경우는요, 선생님 일치한데 교점이 없는데요? 교점은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다 교점입니다. 점을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이 점 찍은 건 셀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선생님이 찍은 점보다 훨씬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다 혹은 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얘를 보시면 2xy, 4x2y 곱하기 2 곱하기 2. 얘는 평행 아니면 뭐한다? 일치다. 근데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얘는 얘는 뭐다?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행하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찻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x, 4x는 곱하기 2고요. 5y, 10y는 곱하기 2입니다. 2에서 4도 곱하기 2. 얘 세 개가 다 똑같이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뭐한다? 애들은 일치하고요. 그쵸? 우선 평행이고 일치 중에서 뭐다? 평행 일치는 맞습니다. 그죠? 일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치하면 뭐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 어렵지 않죠?